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수상한 휴대전화 판매 수법. 발로 뛰는 PD, 권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작진 앞으로 접수된 절실한 제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권 PD가 달려갔습니다. 김해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제보를 한 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 다녀보면 이 신청 몰라요. 돈도 크지만은 이 장애인 정상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이 짓거리 했다는 거는 인간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머니 양진숙 씨가 화난 이유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 손경태 씨가 겪은 이 일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2018년 11월 아들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줬는데요. 그런데 핸드폰을 네가 사러 갔어? 아니면은 네가 길에 지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오라 그랬어? 응. 그럼 호객행위를 한 거네? 응. 2달 후인 2019년 1월 혼자 길을 걷던 경태 씨가 호객 행위에 걸려든 겁니다. 그냥 원래 나가려고 했어요. 계획이 그래갖고 나가려고 계획이었는데 저 있어버려갖고 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바꿔볼래요 하면서 그 책자 같은 거 보여주라고 해서 설명 줄줄 하더만 나중에는 다 이해하시죠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그때는 내 말 딱 해갖고 그냥 사인 다 했어요. 이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직원에게 SNS 메시지로 문의했던 경태 씨. 그런데 해당 판매 대리점 직원은 경태 씨를 매장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매장에 와서도 꼭 본인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다음 달 경태 씨는 판매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자꾸 오잖아요. 계속 이상하게 핸드폰을 자꾸 바꿔준다고 그래요. 2달 만에 계속 신형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계속 그게 뭐 정상인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 나 핸드폰 지난 달에 바꿨는데 전화 오면은 받지도 않고 끊습니다. 근데 얘는 오라 한다고 갔잖아요. 사인하란다고 사인했잖아요. 2달 사이 혼자서 휴대전화 2대를 기기 변경한 경태 씨. 휴대전화 개통 계약서에는 신분증 대신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도 첨부돼 있었는데요. 직원은 경태 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한 겁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경태 씨는 또 한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가 다 갚아준다고 그 얘기에 넘어가고. 자기가 다 갚아주고. 네, 돈을 내긴다고. 세 건의 계약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 유모 씨. KT 대리점 직원이 지속적으로 경태 씨에게 기기 변경을 권유한 겁니다.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사준 후 석 달 사이에 총 석 대의 휴대전화를 더 개통한 경태 씨. 모두 유모 씨라는 한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여기 이제 이게 휴대폰이랑 제일 마지막에 결합 상품으로 계약했던 그 셋톱박스랑 지니, 기가 지니. 마지막엔 인터넷 공유기와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경태 씨에게 팔아넘겼는데요. 장애인 공동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던 경태 씨에겐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왜 사신 거예요? 해당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권 PD.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기 설치 주소지는
경태 씨가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KT 대리점 직원의 집 주소였습니다. 판매로 인한 본인의 이득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이 나중에 이런 그 금액이 다 쌓였을 때 입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석 대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공유기, 인공지능 스피커 할부금까지 경태 씨가 떠안은 금액은 약 300여만 원. 여러 대의 위약금과 할부금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납 연체료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피해 금액은 400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경태 씨는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양진숙 씨도 별다른 경제 소득이 없는 상황. 지적 장애 1급인 경태 씨는 이 모든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사인한 걸까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태 씨의 정신감정 진단서를 토대로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봤는데요. 성인이 지능이 48점이면은 아무리 높게 봐도 초등학생 연령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치원생 이런 정도 수준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한계다. 경태 씨의 사회적 연령과 IQ는 6살 아이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진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치원생과 휴대폰 계약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 아닌가. 보통 보호자가 계약을 하고 그래서 휴대폰을 사서 아이한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무리한 계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권 PD가 해당 판매 대리점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A가 인지가 되면은 이렇게 안 사요. 당연히 한 달에 30만 원 받아가지고 무조건 영 40만 원 내고 살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기값이 13,000원? 개인 프리랜서라서 진짜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씨를 그냥 개인적으로 소송 곤란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원이 한 잘못이나 이런 거를 KT나 아니면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같이 좀 관리 감독도 하면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연락해서 뭐 부를 수 있으면 부르겠는데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유모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손쓸 도리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권 PD가 직접 유모 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대리점 점장의 설명과는 달리 곧바로 전화를 받은 유모 씨. 그거는 그 대리점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 회사에? 제가 지금 그만둬가지고 그 회사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하는데. 예, 회사에 가봤는데 이랑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회사랑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 작년 7월 김해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아냈는데요. 그런데 1년 만에 나온 검찰청의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모 씨를 직접 수사한 담당 경찰관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공무상 기밀로서라든지 피사실 공표로부터는 저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검찰. 같은 사건을 둔 정반대의 결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민법상 독립적인 법률 행위는 19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경태 씨의 지능이 6살 아이 수준이라는 진단서가 있는데 검찰의 혐의 없음 의견이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 담당자가 KT 본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상 계약으로 판단돼 계약 철회와 금액 변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본사에서는 책임 있는 좀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그 조정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198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정보통신을 이끌어왔다는 대표 통신사. 고객가치 1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KT 본사에 권PD가 다시 문의해봤습니다. 거의 6세 아이와 유치원 정도 되는 그 지능이겠죠. 상식적으로 괜찮은 계약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달해가지고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